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던 문예TV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네, 우리 같이 3주 동안 온라인 클래스 진행하니까요. 같이 열심히 과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암석의 풍화까지 배웠는데, 우리 이번에는 암석의 순환을 배울 차례입니다. 영상을 좀 보고 오실게요. 혼자 없어해. 이곳은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제주. 여기 떡하니 서있는 이 돌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두암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곳에 용머리 모양의 돌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용두암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암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순환이란 표현처럼 암석이 변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하는데요. 어디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제주도의 용두암도 화성암의 일종이죠. 화성암이 지각 변동에 의해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작용을 받아 크고 작은 퇴적물이 됩니다. 제주도의 용두암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풍화작용 때문입니다. 퇴적물은 강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며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져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됩니다. 이때 더 높은 열을 받아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식어서 굳으면 다시 화성암이 됩니다. 이런 암석의 순환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순환의 모든 과정을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암석은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암석의 순환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입니다.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해서 보면요. 암석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암석으로 변한대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지각 변동으로 어디에 화성암이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작용을 받아서 여러분 퇴적물이 됩니다. 이 퇴적물이 계속 쌓여 굳으면, 여러분 우리가 쌓다붓 배웠을 텐데, 계속 쌓여 굳으면 뭐가 되죠? 퇴적암이 되고, 그 다음에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변성암이 되겠죠. 이때 더 높은 열을 받아 녹으면 다시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굳으면 다시 화성암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 등이 일어나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암석의 순환. 이렇게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권을 이루는 물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순환을 하는데요. 한 사이클, 또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순환 과정은 총 몇 년이 걸리냐면 여러분 몇 년 걸릴까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이클
암석의 순환을 다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한 번 더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통해서 볼 건데요. 교과서 이거를 조금 줄일게. 자, 마그마가 식었어요.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되지? 화성암이 되지. 이 화성암이 지표로 이제 드러나서 풍화침식 운반이 됩니다. 풍화침식 운반이 되면 뭐가 돼요?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이렇게 다시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뭐가 돼요?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다시 더 높은 열을 받으면 녹게 돼요. 녹으면 마그마로 다시 되고, 마그마가 화성암이 됐어요. 마그마가 식었어요. 그러면 다시 화성암이 되고, 근데 화성암이 다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뭐가 돼요?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풍화침식 운반 과정이 되면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다시 풍화침식 운반되면 퇴적물이 되고, 다시 퇴적암이 되고, 변성암이 되고, 이렇게 서로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암석은 계속 순환한다. 이 암석의 순환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암석이 순환되는 동안 여러 가지 작용을 받아 다른 암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활동으로 암석의 변화 과정을 좀 정리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정 1, 2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정 2 이후에 초콜릿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암석의 순환 과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적어보실게요. 자, 멈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바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콜릿을 녹인다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됐죠? 초콜릿을 녹이는 게 있는데, 초콜릿을 녹이는 거는요, 여러분, 암석이 높은 열에 녹아서, 암석이 높은 열에 녹아 마그마가 생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석이 높은 열에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이거를 좀 비유를 했던 실험이죠. 그 다음에 랩을 깔아놓은 틀에 1을 부어서 차갑게 굳히는 거는 얘들아 뭘까? 여기에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과정 2 이후에 초콜릿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암석의 순환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선생님이 먼저 예시를 주면 굳은 초콜릿을 잘게 쪼갠 다음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한다.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될까요? 굳은 초콜릿을 잘게 쪼갠 다음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는 건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아 퇴적된 다음 굳어져 퇴적암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실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다 푸셨으면 우리 같이 해볼게요. 암석이 땡땡땡 생물 땡땡 생물 등의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풍화라고 하는데, 풍화의 주요 원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물. 두 번째는요, 공기. 그리고 생물 등의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거 우린 뭐라 그래요?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그렇죠,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암석의 순환 과정 중 화성암이 퇴적암으로 변하는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해보실 건데요. 화성암이 퇴적암으로 변하는 순환 과정은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쓸게요. 첫 번째, 위에다 씁니다. 첫 번째는요. 화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아 퇴적물이 되었다가 굳어져 퇴적암이 되는 거 하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들아? 보통 이것만 생각하더라고.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변성암을 생각하는 거죠. 잘했어.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암이 된 후에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아 퇴적물이 되었다가 굳어져 퇴적암이 됨을 이렇게 화성암이 퇴적암이 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옆에 석등에 쓰인 암석은 단단하지만 뭐를 받아서 서서히 변할까요? 얘들아, 석등에 쓰인 암석은 단단하지만 무엇을 받아 서서히 변할까? 그렇죠. 풍화작용. 풍화작용을 받아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석, 광물, 단원을 다 마쳤습니다. 네, 43페이지 같이 풀어보실게요. 43페이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우리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세 개로 분류한다 했죠? 첫 번째, 화성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퇴적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여 만들어진 암석, 변성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암석이 화성암에 속하면 화, 퇴적암에 속하면 퇴, 변성암에 속하면 변이라고 쓰는데요. 규암은? 그렇죠. 변. 규암은 뭐가 변해서 된 거지? 그렇죠. 3. 셰일은 퇴, 현무암, 화, 편암? 편암? 변. 셰일이 편암이 되는 거죠. 여감은 퇴, 그 다음에 화강암은 그렇죠. 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실게요. 광물의 특성.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은 여러분? 그렇죠. 조암 광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암 광물. 그리고 광물의 특성은 5개, 색, 좋은색 쿠키, 자석, 염산 반응 등등이 있습니다. 네, 2번. 흑음모, 접철석, 자철석은 모두 어두운 색이에요. 근데 이를 내가 한 번에 구별하고 싶어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단계로 구별을 하려면 어떤 특성을 이용해야 할까요? 어떤 특성을 이용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색을 이용해야 합니다. 흑음모의 좋은 색 무슨 색? 흰색. 적철석의 좋은 색? 적갈색. 자철석의 좋은 색? 검은색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풍화와 토양 생성. 암석이 뭐의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풍화. 주요 원인 3개? 그렇죠. 물, 공기, 생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만들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은 뭐라 그래? 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양.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었죠. 6번째, 기반암. 풍화되지 않은 암석이 풍화가 돼서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지고 그 암석 조각과 모래가 또 풍화가 되면 진흙이 되고 그 진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이나 진흙 등이 밑에 내려서 쌓이면 총 4개의 층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여러분, 퇴적암의 특징 2개. 하나는 증리, 하나는 화석. 염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변성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가보겠습니다. 암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순환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마그마부터 시작할걸?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돼요? 화성암, 얘들아.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3개로 분류한다 했잖아.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 화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이 되면은 대적물, 대적물이 쌌다붓, 그래서 굳어지면 대적암, 대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변성암, 변성암이 다시 녹아요. 마그마 식어요. 화성암, 풍화 침식 운반돼요. 퇴적물 굳어져요. 퇴적암, 퇴적 열과 압력 받아요. 다시 변성암, 화성암이 열과 압력 받아요. 변성암, 변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돼요. 퇴적물, 퇴적물이 굳어져요. 퇴적암, 퇴적암도 풍화 침식 운반돼요. 다시 퇴적물 굳어져요. 퇴적암, 열과 압력 받아요. 변성암, 녹아요. 마그마, 마그마가 식어요. 화성암 등등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석 단원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했죠. 직권의 운동이에요. 아, 땅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대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대륙 단원에서 우리 나올 학습 목표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시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어떻게 맞추지?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어떻게 맞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이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과 아주 잘 들어맞는군. 마치 한때 붙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혹시 아주 오래전에 대륙은 한 덩어리였는데 균열을 일으켜 지금의 대륙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아하,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 하고 발표해야겠어. 대개 너는 소설이나 써야 할 몽상가야. 내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고야 말겠어. 증거를 찾았어. 일치하는 각 대륙의 해안선들과 빙하의 이동 흔적, 서로 다른 대륙임에도 이어지는 산맥의 형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같은 종의 생물 화석. 거대한 대륙이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요? 대륙 이동을 이동시키는 힘은 조성력과 원심력이라고 생각하오. 베게너는 기상학자로는 우수하지만 지질학자로서는 어리석구만. 베게너는 지질학의 지도 모르는 맹인이야. 대륙을 움직일 정도의 조성력이라면 지구의 자전은 1년도 못 되어 멈추게 돼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린란드를 탐험하겠어. 그러나 50세 생일을 맞은 1930년 11월 1일 베게너는 조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대륙 이동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잊혀졌다. 네, 영상을 다 보셨으면 넘어가 보실게요. 여러분, 과거의 대륙 분포는 현대와 같았을까요? 얘들아, 과거의 대륙 분포는 현재와 같았을까? 읽어볼게요. 깨진 도자기는 각 조각이 가장자리 비교해서 솔직히 원래 조각으로 좀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독일의 과학자인 베게너도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의 해안선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도를 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의 해안선 모습이 비슷하네? 그래서 이게 해안선 모습을 맞춰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베게너가 했던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257쪽을 이렇게 떼었어요. 네, 257쪽 같이 해볼게요. 부록에 제시된 대륙 그림을 가위로 오려내어 대륙 조각을 서로 이렇게 맞추어 볼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어디인가?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어디인가? 서로 떨어진 대륙 해안선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까닭은 무엇인지 토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뗍니다. 여기를 이렇게 떼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떼보시고, 그 다음에 남극 대륙도 떼보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도 떼어내보고, 아시아 대륙도 떼어내보시고, 아이고, 선생님 찢었어요. 아시아 대륙의 끝에 찢어졌어. 이렇게 찢어졌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떼시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도 떼주시고, 아프리카 대륙도 떼주세요. 자, 이렇게 대륙을 다 뗐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떼놨죠. 보이시죠? 이렇게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시아 여기 끝에가 좀 빠져서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렇게 다 떼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보실게요.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 여긴가? 맞춰보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이면 북서 여기 부분이에요. 북서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 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춰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서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맞춰 봐볼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은 거야. 약간 끼워 맞추면 이렇게 비슷한 거 갖추는데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비슷할까? 사실은 얘들아 이게 왜 비슷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대륙들이 다 비슷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비슷하게 들어맞는 까닭이 표현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또 플래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의 해안선의 모습이 왜 비슷하게 들어맞을지, 그리고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도 발견됐어요. 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됐는지, 빙하의 이동 흔적이 왜 남극대륙 중심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안선의 모습은 옛날에 보시면요, 3억 년 전에는 이렇게 비슷했다는 거야.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포함해서 유라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게 1억 5천만 년 전에 점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에는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게 된 거죠. 자꾸 나오네. 현재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를 한번 봐볼까? 선생님 얼굴에 나오니까. 키누그나투스. 봐봐. 3억 년 전에 화석의 분포?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화석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글로소테리스, 리스트로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이런 것들이 6,500만 년 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판게아라고 해서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찢어졌기 때문에 화석의 분포가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빙하의 흔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점점 처음에는 판게아라고 해서 하나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점점 바뀌었구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를 더 보실게요. 각 대륙의 해안선을 맞추어 보면요, 여러분 대륙의 해안선 모습이 비슷하게 들어맞아요. 그리고 베게너는 이외에도 산맥 분포나 화석 분포, 빙하 이동 흔적 등이 같은 증거를, 흔적 등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해안선 모습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산맥, 그러니까 대륙 이동의 흔적,
증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안선이 조금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산맥이 분포하는 게 북아메리카, 유럽의 산맥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화석 분포,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됐던 거, 아까 보였던 거, 그 다음에 빙하 이동 흔적, 여러 대륙이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이 남북 대륙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베게너는 이 과거 서로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붙어 있던 그 대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판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게너는 이와 같은 증거를 모아서 대륙이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이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뭐를 주장했다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로 붙어 있던 거대한 대륙을 뭐라 그랬냐면 판게아라고 불렀어요. 그럼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뭐라고요, 얘들아? 처음에는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산맥 분포 하나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화석 분포, 그리고 빙하이동 흔적 총 4개의 대륙이동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이렇게 대륙이동설을 이 4가지의 증거로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다 푸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하나 영상을 또 보여줄게. 우리가 아까 해안선 모습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일치되는 거가 있었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유럽의 산맥이 또 하나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화석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였다가 서로 연결되는 거, 떨어졌다. 그 다음에 빙하 흔적은 남극을 주변으로 이렇게 모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러면 대륙 이동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판게아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또 물어볼게. 선생님 솔직히 다 맞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얘들아. 다 맞진 않아. 해안선이 다 일치하진 않고 산맥이 다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왜 우리는 풍화 침식을 배웠잖아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침식되기도 하고 돼서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해안선도 그렇고 산맥의 모양도 그렇고. 근데 수심 200m 정도에 있는 대륙분과 조금 수심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되게 잘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같이 풀어볼게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에는 무슨 모습일지?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산맥 분포, 화석 분포 그리고 빙하 이동 흔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 열대나 온대 지방에 속하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지역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는 까닭은 그럼 뭐예요? 얘들아, 열대나 온대라는 건 따뜻하다는 얘기잖아. 열대는 또 덥고 온대는 따뜻할 때도 있어. 그러면 빙하가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지 않아야 돼?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빙하의 흔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생겼을까? 대륙을 그래서 선생님이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다 써볼까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남극 대륙을 과거에 이 지역들은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갈라지고 이동하였다. 따라서 각 대륙들이 모여 있을 때 형성된 빙하의 흔적이 오늘날 열대나 온대 지방에 속하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조금 두껍게 해줘볼까? 여기에다가 써줄까요? 과거의 이적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답은 이랬고, 첫 번째 열쇠. 현재와 과거의 대륙 분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요, 얘들아? 현재와 과거의 대륙 분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 과거에는 하나로 모여 있다가 하나로 모임. 현재는요? 떨어져 있음.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려우면 다시 한번 강의를 더 보시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